안녕하세요. 푼수 아줌마 이미소입니다. 그동안은 노동 현장에서 있었던 생활 체험기라든지 생존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책 제목에서는 서울 여행이라는 삶의 체험기로 나옵니다. 단 6개월 정도 서울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제가 오늘은 노숙 체험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주에서 집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 짐을 물건 보관하는 곳에 넣어두고 배낭 하나만 짊어지고 단돈 20만 원을 지고 아들과 함께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실제로 여행은 아니었고 아들을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갔는데 참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단돈 20만 원 그리고 배낭에 여름옷 가벼운 여름옷 하나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여행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서울 여행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어색한 말로 생존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었는데 20만 원이 금방 떨어져 버리더랍니다. 밥을 먹고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동안에 식당 일용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식당 일용직 일자리를 하루하루 버티면서 일당으로 돈을 받으면 돈이 있으면 찜질방을 가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병원, 대형 병원, 종합병원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로비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요. 물론 아들은 기숙사에 농구부에 들어가 있었었고요. 저 혼자서 그렇게 노숙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로비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지하 계단으로 서울역에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어디에서 살까라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숙인 40명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숙인 40명과 함께 잠을 자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했었는데 단속반이 나와서 저를 쫓아내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곳에 왔느냐?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노숙인들이 이렇게 막 전부 합쳐가지고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 쫓아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노숙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40명의 노숙인들과 그날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속반이 저에게 사회복지사냐고 막 그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그냥 사회운동이라고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노숙을 택해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노숙인 친구가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커피를 뽑아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갔다가 커피를 한 잔을 뽑아 왔는데 커피가 사실 다 식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은 너무 따뜻했답니다. 그때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의 노숙인이 동료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동료가 건네준 커피 한 잔을 제가 마시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이 침낭 위에 그린 꿈 한 줄기, 고향 흙 한 점, 밤새 그린 새벽녘 한 줌 희망, 깊고 진한 나눔의 시간 속에 마음의 줄기 찾아 깊은 시간 어둠 발길 찾아온 커피 한 잔. 커피보다 차가웠던 친구의 몸의 기운이 추운 겨울 찬 기온에 섞여 식은 커피. 몸의 차가움 감싸줄 뜨거운 커피에 그려 넣은 사람의 체온 그리움 품은 마음 한 점. 두 손 꼭 모으고 있으면 식지 않을 뜨거운 커피 같은 사람의 체온이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 글을 적었고요. 사실 노숙인 체험을 하면서 정말 절실했습니다. 돈이 다 주머니에 하나도 없이, 한 푼도 없이 떨어졌을 때 저는 그때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어요. 손을 벌렸어요. 근데 단돈 100원짜리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창피해서 그 내민 손을 접고 다시 식당 일용직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회운동을 하느라고 기자들도 따라다니기도 하고 정치와도 엮이기도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요. 또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정말 노숙인이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생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숙인 생활 조금 계속 하는 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방을 한 건 얻어놨는데 그 사무실에서 수돗물로 물을 버티면서 보름 동안 물만 먹고 버텼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보름 동안 물만 마시고 있었더니 밑바닥에서 노란 신물까지 올라오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저는 끝까지 버텼었고요. 정말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찔린 것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사무소에 가서 식권을 받아와가지고 식권으로 밥을 해결을 했어요. 근데 식권도 보름 동안이나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식권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쯤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기다렸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힘들어도 아무도 누가 그들도 보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봤던 적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겨울 되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허기진지 정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노숙인들 지금 겨울이죠. 정말 종이를 박스를 깔아놓고 그렇게 잠을 자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잠잘 자리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답니다. 그래요. 정말 잠잘 자리, 편안하게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곳, 그런 것만 마련해 주어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노숙자들 정말 정말 의욕 없고 힘없고 일하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고 불결하고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에게 지금 이 겨울에 내가 입고 있는 옷 몇 벌이라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노숙자들 옷을 갈아입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노숙인들이 이 겨울을 마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노숙인 체험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